아마도 한국 주먹들 사이에서 마지막 전국구 보스를 찾는다면 서방파 두목인 김태촌과 양은이파의 두목인 조양은일 것입니다. 조폭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김도한, 시라소니 같은 낭만주먹들의 시대, 해방 후 이정재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깡패들의 시대, 7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마피아와 유사한 조직폭력범들의 시대로 나뉩니다. 물론 요즘도 범죄 집단들은 존재한다고 합니다만 흔히 액션 영화의 모티프가 되는 건달들의 모습은 김태촌과 조양은 이 두 사람이 이끌었던 깡패 집단들에서 많이 보이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급이 되는 전국구 보스들은 음으로 양으로 다양한 인맥이 있는데요. 오늘은 김태촌의 화려한 인맥과 그로 인해 생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조폭들이 강목을 들고 야당 전당대회에서 깽판을 치는 장면들이죠. 김태촌 또한 현대사에 깊이 각인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건은 76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영삼의 대선 후보 탈락이 목표였던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던 김영삼은 여당 입장에선 피곤한 존재였죠. 당시 야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인기는 상당히 높았고, 그런 그가 야당인 신민당의 당수로 선출될 경우 박정희의 국정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때 박정희의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음흉한 계략을 세웁니다. 당시 신민당 당대표 자리를 두고 김영삼과 경쟁하고 있었고 여당과 의견 조율이 쉬웠던 이철승이 당대표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철승은 서울에 진출한 조폭인 김태촌을 고용해서 전당대회에 깽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철승에게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해들었던 김태촌은 300명의 깡패를 동원해 사고를 칩니다. 신민당 당사를 점거하고 테러를 벌였으나 차지철의 지시를 받은 경찰은 그들이 테러를 하는 와중에도 모든 과정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김태촌이 훗날 고백하길 당시에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77년에 구속된 것을 보면 김태촌 역시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치 깡패의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조용기 목사가 왜 이 리스트에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조용기 목사는 김태촌을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후원 덕에 김태촌은 여러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목사 아드님인데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신 조희준 전 회장은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연예인들과의 연문은 물론 수차례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86년 연예인이었던 나종미 씨, 이후 일본인 부인 나카무라 유리코 씨 등과 이혼했으며 결혼하진 않았지만 한때 이승철의 아내였던 강문영 씨와도 연문을 부렸죠. 2002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던 차영 씨와도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기도 했죠. 그런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차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여러모로 가지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조 전 회장인데요. 조 전 회장이 나종미 씨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태촌이 직접 여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촌 본인이 회고하길 조 목사의 지시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알아서 그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는 조용기 목사를 만나는 일 자체가 드물어졌지만 그래도 예전의 인연덕인지 김태촌의 장례식 때는 조용기 목사가 조화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화의 4번 타자 김승현 회장이 한때 자식 문제로 분노했던 적이 있죠. 김승현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동원 씨가 유흥주점에서 폭행을 당한 일입니다. 원래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꼭 깡패가 아니어도 호락호락한 편이 아닙니다. 아들이 폭행당해 분노한 김승현 회장이 한화라는 이름을 내세워도 그들이 부르자마자 등장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찰이 불러도 바빠서 못 간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이건 버닝썬 사태 때 클럽 기도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범인들을 찾던 김승현 회장 측에서 범서방파 부두목 출신인 오모 씨에게 폭행범들을 찾을 것을 청탁했고 그 덕분에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빠따신공을 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김태촌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완전히 손을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봐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두목인 오모 씨 자체가 90년대 초 김태촌을 수사기관에 진정했던 손 모 씨를 납치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던 전력을 볼 때 과연 정말 무관한 것인지는 역시 물음표가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달과 연예계의 관계는 뿌리가 깊기로 유명합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정치깡패로 이름을 날린 임화수는 건달이면서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연예계에 영향력을 미쳤었던 인물인데, 이때 이후로 최근까지 건달들이 연예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건달이 연예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나이트 같은 유흥업소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손님을 끄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로는 사실상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도가 지나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권상우 사건이라고 합니다. 권상우가 한류스타로 발돋움하던 시절 김태초는 진주교도소 수감 중이었죠. 그런데 죄수에게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았습니다. 물론 감방 간수들에게 뇌물을 먹인 상태라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감옥에서 권상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본에서 팬미팅 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때 김태춘이 "나 김태춘인데 집이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나?" 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워낙 유명해서 이를 패러디한 수많은 짤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권상우가 당시 느꼈을 압박감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김태춘이 아무리 자신은 손을 털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권상우 사건과 앞서 언급한 김승현 회장 사건 모두 2007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과연 끈떨어진 연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2009년 강병규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제작진을 폭행할 당시 김태춘이 이끌던 범서방파 출신들이 강병규의 청탁을 받고 움직였죠. 2012년에는 김태춘의 범서방파가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으로부터 무려 20여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수표로 갈취한 사실이 2016년 밝혀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지만 권력에서 멀어지면 조폭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김태춘은 2013년 사망했습니다만 그의 이름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범서방파 출신의 보스들이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모이고 있고, 그 모든 움직임의 출발에는 김태촌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현실이죠.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말년의 인터뷰를 보면 분명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자신은 손을 씻었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아마도 진실은 무덤 속에 함께 덮여져 있을 뿐이겠죠. 지금까지 건달두목 김태촌의 화려한 인맥에 얽힌 사건들이었습니다.